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기 대비 41조 6천억 원 증가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6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 3천억 원 증가했고 6월 주택담보대출은 5조 원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 주간 누적 기준 3.0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 아파트 상승률은 1.58%로 노후 아파트값이 2배 가까이 더 오른 것입니다. 지난 14일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한도 3천만 원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급증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은요, 지금 급증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주택 거래로 인해서 대출이 늘어나는 한편 생계 자금, 투자 수요의 증가로 대출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생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노란톡방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도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궁금증들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부동산에 대한 소식은 늘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다시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서울 부동산 찾아볼 텐데 어디로 가볼까요? 네, 사실 서울 오늘도 마찬가지로 서울이겠죠, 당연히. 지금 사실 이제 재건축 의무 거주가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재건축 의무 거주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그리고 불과 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는 더 보다 많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3기 신도시 결과적으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3기 신도시가 서울에 가장 근접해 있는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집값 못지않은 그런 굉장히 높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 뒤를 이어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청약에 상당히 가점이 낮거나 상당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신 분들은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실 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된다고 해도 서울의 가격은 상당수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서울 앞으로 용적률 상향도 이슈가 상당히 크게 남아있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공급량 늘리기 위해서는 용적률 올리면서 고층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토지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그래도 오늘이 항상 가장 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오늘 두 가지 지역은 이제 마포구, 강북 라인에서 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마포구 라인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강남, 서울, 강남 3구 라인 중에서 서초구, 네, 서울에서 가장 사이가 좋다라고 하죠. 서초구 라인들 개발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기 신도시 열기가 뜨겁다고 하지만 점수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서울 지역의 부동산 주목해 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 보시겠습니다.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볼 텐데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요, 약 5억 3,500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우리가 강북 지역의 대장주로 마용성이라고 마포구, 용산구와 성동구를 꼽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로 저희가 마포구를 만나볼 텐데 망원동의 아파트거든요. 주변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마포구 라인들은 제가 과거 한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상당히 제가 항상 늘 사랑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물론 마포구도 가격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한강변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자, 마포구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숲에 이런 또 공원화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대형 공원화를 예정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제가 볼 때는 녹지율이 높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의 그런 지자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숲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 공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휴식 공간 또는 힐링 공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런 서울의 초고층화 그리고 빌딩 숲 안에서 살고 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이 생긴다면은 뭐 가족을 데리고 또는 연인을 데리고 대부분 다 만나는 곳이 이런 공원화돼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한강 공원이고 그리고 또 공원이 많이 있고 주변에 녹지율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들을 많이들 찾고 계실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들을 좀 우리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공원화가 많이 되어 있고 녹지율이 높은 곳들 위주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들은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그런 주거 트렌드화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네, 지금 내가 실거주나 투자를 하실 때도 그런 지역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숲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숲이 또는 공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그런 요소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래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범세계적 친환경 세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세대를 거치고 있는데 주거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감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세권과 특히나 한강권 그리고 이런 습세권의 프리미엄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두 가지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망원동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망원동 지역은 뭐 사실 뭐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망리단길도 있고 주변에 뭐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뭐 여러 가지의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 이렇게 재래시장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옆에 뭐 체육공원이다, 평화공원이다, 하늘공원이다 여러 가지의 공원들이 정말 도보로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족 단위 또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스팟들이 존재한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권도 상당히 가깝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한강의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 몸소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원동 지역들은 아직은 아파트화가 또는 도시화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강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이렇게 뉴타운 사업들이 하나둘씩 다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측편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제 아현 뉴타운까지 구성이 되고 있는데, 마포도 점점 도시화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이슈, 성산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부권에서는 굉장히 큰 최대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네, 앞으로 이 지역 라인들의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상승하겠고, 이 주변으로 다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겠고, 그를 통한 주변에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임대가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교통편들 같은 경우에는 DMC역을 이용해 본다면 쿼드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합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블 역세권 자리에서 2호선 라인을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약 5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교통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교통 자체가 워낙에 좋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요. 직주 근접성 요즘에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교통편 기본적으로 도로망들,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도로, 그리고 그 위쪽에 내부순환로 등등을 이용해 보신다면 서울 내부 돌아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선도로망 다 이용이 가능하시겠고, 또 주변의 대학교 학군들 그리고 여러 개의 직장군들이 15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과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만큼은 어딜 내놔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망원동은 20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마포 같은 경우에는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상당히 좀 기간이 좀 됐죠. 뭐 한 올해 연초부터 20억이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계속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원들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상수 쪽 라인의 당인리 화력발전소도 초대형 규모로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니까 뭐 한강에 또 다른 명소가 탄생한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프리미엄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통도 상당히 좋은데 뭐 서부 간선도로망과 이어질 수 있는 월드컵 대교의 26번째 다리가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 그리고 그럼 뭐 양화대교라든지 성산대교 라인들의 교통난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부 광역철도망도 마포를 통과한다는 점에서만큼은 네, 또 추가적인 교통 노선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마포 지역의 가장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큰 4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쇼핑몰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가까운 쪽이라 해봐야 신촌 현대백화점 정도 수준밖에 없었는데 상당히 인구수 대비 부족한 인프라 시설들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암동 라인에 성산동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몰 부지 연내 착공 속도를 내고 있고요. 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초대형 쇼핑몰이 구성이 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호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근의 주택시장 또는 주거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작용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금액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곳의 투룸, 네, 뭐 테라스도 있고 공간 활용 능력이 좀 있는 그런 형태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대략적으로 한 19평형에서 한 20평형 정도 되는 사이즈로 5억 3천대에서 5억 4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이 저희가 이제 올 한 4월, 5월 정도에는 이 정도 금액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 금액보다 더욱더 올라왔습니다. 한 5, 6천 정도가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으실 거라 예상이 되고요. 5천 정도 금액이면은 부담부 증여로 해서 증여세 없이도 자녀한테 투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에서 7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안고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이사님께서 사랑하시는 동네 마포구 망원동에서 특히나 재건축 이슈가 기대되는 그 지역에서 투룸 아파트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강남권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 3구, 이 서초구이기도 하고요. 자, 교대역 주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스마트한 유동인구, 법조 단지의 유동인구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어디쯤인지 한번 위치 확인해 볼까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교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 쪽에 남부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서초동 라인이고요. 네. 추천드리는 지역은 이 빗금층 부분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좋죠. 2호선과 3호선 라인의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고 위로 네. 남부 고속터미널, 아래쪽으로 남부터미널. 네, 거의 뭐 교통이 상당히 워낙에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반포와 이제 서초동이 거의 뭐 맞물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학군 좋고 인프라 시설 좋고 깨끗하고 수준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 뭐 9호선이다, 4호선이다, 3호선이다, 7호선이다, 2호선이다. 교통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 바로 옆에 네, 경부고속도로 바로 쭉 라인으로 넘어오면은 그 위쪽 라인에 의료관광산업벨트, 그리고 테헤란로 라인의 벤처산업벨트, 남부수안로 라인들의 의료관광, 의료, 뭐 R&D 연구단지들의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인들인데 서초동 라인들인데요. 뭐 워낙에 주변에 여러 가지 부지들의 개발이라든지 임차 수요, 상권들 굉장히 가깝고 학군들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만두질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 라인들은 시세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또 왜 이쪽 반포 라인들 가까운 쪽 이런 라인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냐면 교통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임차 수요가 상당히 두텁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 서초 법조타운도 있고요. 서울 성모병원 라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백화점 라인들, 네, 신세계 라인들까지도 각각 있기 때문에 이 주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필요한 요소들은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잘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토지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잘 안 내놓겠죠. 매도가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들어갈 자리가 많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개발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네, 서부 그 정보사부지 라인들의 개발들이 정보사부지 터널, 예, 그런 터널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개통이 됐는데 개통된 이후에 이제 서쪽 동작구 라인들과 서초구 라인들의 교통편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작용을 했죠. 그러면서 지역 이동성이 더욱더 좋아졌고요. 하지만 이제 정보사부지의 서리풀 터널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부지의 개발이 상당히 대기업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IT, 바이오, 금융, 4차 산업 이런 형태들이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대규모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된다. 규모만 하더라도 현대차 GBC센터 라인들보다도 부지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더욱더 구성될 수 있다는 점들 참고해 보시면서 이 지역의 시세 상승을 도와줄 수 있다. 자, 그리고 강남역 라인들의 앞서 제가 입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의 개발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용적률 상향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용적률 상향한다는 얘기는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땅값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미치겠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구성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구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토대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토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토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롯데실성부지가 구성이 된다면 약간 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초고층화를 예상하고 있죠. 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도 정말 매머드급 개발 호재예요. 네, 사실 서초구가 위치하고 있는 서초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이 반포 IC와 서초 IC 이 중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머드급 개발 호재를 정말 고스란히 바로 옆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분리가 됐었던 부분들이 단절됐었던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금 현재 이 위치하고 있는 이 경부고속도로 이 부지 7.2km 되는 부분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상업시설, 대규모 공원화, 그리고 일자리 센터 등등을 만든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주거 형태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 바로 이쪽 라인들,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제 금액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긴 한데 강남구 라인들의 지금 동평수대를 보자면 지금 6억 원대 후반에서 7억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가 아직은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는 임대사업자를 내시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가지고 있죠. 자, 5억 5천에서 5억 6천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이 또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 지역들 계속해서 전세가가 또 상승하고 있고요. 5억에서 5억 천 정도 지금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도 마찬가지로 5천에서 6천 정도 금액이면은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20에서 13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강남 3구인데도 교대역 역세권의 주택을 전세를 활용했을 때 5천만 원대에 투자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에서 전략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항상 많이 있는 곳들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개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상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가장 큰 개발들 특히나 지금은 정말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그런 곳 지역 위주로 투자나 실거주를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네, 개발의 가능성 연락 주셔가지고 이사님과 함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자, 빠르게 연락 주시면 이사님과 함께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02-4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커진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2%로 지난 4월과 동일합니다. 7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92.5를 나타내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대전, 울산,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20포인트를 넘기며 크게 하락했고 최근 미분양 사례가 잇따르는 대구는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15.9포인트 낮아져 76.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서울의 규제 정상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달려라니 최현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금요, 서울의 상승세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실 수도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자, 침착하게 오늘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볼 텐데 오늘 어디 가볼까요? 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집에서 침착하게 하나하나 물건 보시면서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분석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두 지역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정말 그곳에서 귀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로로 가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개발 호재가 매머드급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답심리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덥습니다. 집에서 시원하게 부동산 투자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 보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인데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만나볼게요. 자,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서울의 중심 종로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종로의 아파트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팀장님과 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팀장님, 종로구의 아파트 참 낯설게 느껴지는데 어디쯤에 아파트가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종로에는 상업지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머물 곳이 많이 없을 것이다. 또 특히 아파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오늘 지하철로 먼저 따라가 보면 지하철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1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4분만 걸어가시면 아파트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동대문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대문역은 1호선과 또 4호선이 다니잖아요. 그곳에서도 도보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1호선과 5호선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아파트 바로 앞쪽에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이 다녀서 서울 전 지역이나 서울을 좀 벗어나 외곽 지역을 가더라도 한 번에 대중교통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서울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나 좀 가깝다라는 느낌이 드실 정도로 교통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살아보실 때, 임대를 주실 때 그 임대인들이 편안하게 살아보셔야지
공실 염려 없이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좀 살펴보면 종로이니만큼 상업지역으로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백화점 너무너무 가깝고요. 대형 서점이나 바로 앞 종로 5가 또 지하상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동대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이 곳에 거주하실 분들 수요층을 좀 따져보면 작고 큰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로이니만큼 중간중간에 큰 회사들, 대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직장인분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상인,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또 서울대학교 엄청 큰 병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6,200명 정도가 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직주 근접의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고 계속적으로 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TV를 보시면서 나는 좀 투자할 지역을 찾고 싶다. 근데 처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지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지역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종로구에 아파트가 있기는 있었네요. 서울의 중심이라는 건 교통이 편리하다는 건 정말 당연한 얘기 같고 그만큼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주변의 모든 개발 호재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살짝 듭니다. 자, 종로구에서 저희가 아파트에 뭐 실거주를 하거나 투자를 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어떤 호재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를 하셨을 때나 뭐 거주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내 집이 계속적으로 가치 있는 집이 되어야 할 건데요. 그런 거를 보시려면 주변에 호재가 직접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 호재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호재, 주변에서 가장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런 호재가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구역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 잠시 멈춰진 구역, 계획 중인 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목표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산업은 좀 지키고 신산업을 더 발전시키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누리는 인프라도 하나하나씩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게 되면서 그 주변 자체가 눈에 띄게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신축 아파트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율곡로가 굉장히 좀 옛것이 생각날 정도로 허물어가는 건물도 많고 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의 건물도 많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바꾸는 작업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좀 골목이 좀 들어가기 으스스한 골목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이 살기 좋은 형태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허물어가는 건물은 다시 좀 세우는 작업,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또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좀 힐링을 누리고 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될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또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은 호재로 다가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짚어드리겠는데요. 중구 일대를 복합 단지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안에 호텔이나 뭐 레지던스 이런 머물 공간들도 넣을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식음료 이런 것이나 쇼핑센터 하나하나씩 잘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이제 코엑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북의 코엑스를 목표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요. 강남 코엑스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강북에도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일부러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공간을 많이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서울역 광장이나 서소문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직접 이제 살아보시는 분들이 굳이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깨끗한 보행로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로면 좀 오래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곳은 깨끗하게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서울의 중심의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희소성이 돋보이는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가격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종로의 아파트 투룸 시세가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주변 대비해 보시면 지금도 약간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일단 매매가가 4억 3,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는 동네입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요. 전세 시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 1억 7,400에서 1억 8,6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예상 실투자 금액 보시면 전세 시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월세 시는 2억 4,100에서 2억 5,900만 원까지 예상되는 종로의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부에서 정말 찾기 힘들다는 희소성이 돋보이는 투룸 아파트로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지역 어디일지 바로 화면 동에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으로 가볼 텐데요. 자, 2호선 신담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게요.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아까 소개 때 살짝 동부권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동대문구 가서 주택 만나볼게요. 자, 주택을 찾아볼 곳이 답심리 이 부근이라고 하는데 자, 이 주변 지역이 어떨지 그리고 어디쯤인지 위치 확인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지하철로 좀 따라가 보면 황금 노선인 2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2호선 신담역에서 도보로 한 4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호선 답심리역에서는 도보로 한 8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 매물입니다.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을 편리하게 좀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내부 순환도로와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신 위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 5호선을 끼고 있는 것이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중심 업무단지와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을지로 업무지구나 강남 업무지구, 잠실 업무지구, 또 고덕지구와 미사지구까지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깝게 머무를 수 있는 주택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를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답심이동이 그런 분들이 대체 주거지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곳에 매물에 투자를 할 때는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답심이동의 특징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살던 주민이 먼 동네로 이사를 가지 않고요. 가까운 곳에 또 잠시 머물 신축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런 분들의 이주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변에 또 살펴보면 뭐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이런 작은 대학들이 아니고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우수한 대학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심이동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주 수요도 있는데요. 소형주택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직장인들이 대체 주거지로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에 답심이동에 투자를 하신다면 좀 계속적으로 좀 효자 역할을 하는 매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지하철 2호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주거지로 돋보이는 곳 동대문구 답심리동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정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뭐 계속 뉴스 기사에서도 그렇고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게 이 정비 사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답심리동 주변에도 이런 소식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큰 호재부터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답심리동이 계속적으로 개발로 인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개발 호재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 개발 추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청량리 일대가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선정이 돼서 대규모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누릴 수 있는 편의 인프라 당연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개발의 수혜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에 바로바로 이제 수혜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를 좀 살펴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장안평역 주변이 지구 단위 구역으로 이제 선정이 지정이 돼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작고 큰 호재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지역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호재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상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공원 생긴다라고 하고요. 박물관 그리고 테마파크 이렇게 가족 단위나 연인이나 친구끼리 와서 누릴 수 있는 공간들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친환경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장안평 중고차 매매 현대화 사업은 이제 2025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하 6층부터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상 30층까지의 높이로 첨단 자동차 복합 산업단지로 좀 변모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무려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예정이어서 그러면 8,000명이 더 이제 일을 하게 된다면 유동인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고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일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중랑천 주변을 강북의 좀 양재천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의도공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의도공원 자체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로 이거를 조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조금 멀리 사시는 분도 차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에서 좀 관광을 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멋진 휴식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의 호재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의 호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입니다. 면목선 경전철이 이제 생기게 되면 아까도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요. 경전철이 생기면 교통의 중심지로 더욱더 거듭날 예정이고요. 시세 상승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는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꽉 막힌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혼잡도와 교통량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동부간선도로도 이제 지하로 넣게 되면서 지상을 좀 이제 예쁘게 꾸민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교통 체증이 해소가 되면서 좀 강남권과의 진출입도 좀 편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근처에 중랑천 따라서 예쁜 공원이 생기는 힐링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투자 가치별에서 주변의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챙겨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의 이 주택의 투룸 시세가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주거지로 선택할 만큼 굉장히 가격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매가가 지금 형성된 것이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세 본다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동네고요. 전세 시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는 받아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1억 4천만 원 정도 가능하겠고요. 이에 따른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9천에서 한 2억 2천만 원 예상되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대체 주거지로 손꼽아 주신 게 주변 직장인들이 가격 때문이라도 보고 2호선 따라서 이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들어주셨어요. 자, 지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에 투자할 때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런 거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투자할 지역이라면 교통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지역은 동부권 교통 중심지라는 면에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호선이 아주 바로 다니고요. 1호선, 2호선, 5호선을 비롯해서 KTX, GTX, 경정철까지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더욱더 높은 수요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동대문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 투자 가치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동대문구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완료가 될 경우에 대규모 단지가 또 하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이 더욱더 많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에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축 소형주택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대학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대학이 아니고 큰 대학도 많고요. 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 주거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지구와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요. 그 직장인들의 수요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시거나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이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공신률을 낮출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심권 지역 중에 저평가 소액투자처라는 것인데요. 방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가격을. 근데 서울 지역 중에 또 교통이 이렇게나 좋고 신축 중에 이 정도 금액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집 보러 다녀보신 분들은 더욱더 잘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이 정도 가치의 이 정도 금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소액으로 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면에서 투자 포인트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 소액 투자처로 주목해 주신 지역 바로 동대문구 답심리동이었습니다. 자, 강북권에서도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에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오늘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최한희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도 남아있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